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남자 여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 다 힘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조선시대에 누가 주인이었을까, 누가 깨달았을까라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시집살이 어마어마 힘들었죠. 시집살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둬야 될까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시집살이는 여자가 이제 부모 밑에서 잘 큰 교수가 이제 시댁으로 옮겨가는 게 가는데, 그 차이는 친정에서는 딸이고 시댁에서는 며느리라는 이 신분의 포지션이 변경인 거죠. 딸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시집가서 살아야 될까 할 때, 조선시대는 딸로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시댁 귀신이 되란 말이 있잖아요. 시집가면, 시집가게 되면 친정으로 영유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회였으니까요. 참 불만족스럽죠. 여자가 이동했잖아요. 가장 약자잖아요. 그 약자가 이동을 해서, 이동해서 시집을 해서 또 거기서 가장 약자의 지위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집 가기 전에 이제 친정에서는 기양 딸로 사는 거죠. 우리 그런 것도 있죠. 양반도 시집 갈 때 고뇌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양반에 쌍놈으로 갈 수도 있고 양반에 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은 시집 가서 주롱박 팔자라고 한가요? 그런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죠. 모험이죠. 어드벤처. 모험입니다. 여자는 친정이 편안한 친정을 떠나서 시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고단한 시대로 갑니다. 어드벤처죠. 모험이에요. 조선시대는 여자가 모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든 여자는 시집을 통해서 모험을 했고 어드벤처고 자수성가를 한 거죠. 시집 가서. 조선의 모든 여자는 자수성가를 했어요. 말했잖아요.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 귀신이 된단 말. 그 말은 시집 간 순간 절대적으로 친정을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며느리들은 죽을 때까지 친정을 못 가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자, 시집 가기 전에서는 양반가는 단 한 번도 밥도 해본 적도 없죠. 몸종도 있었죠. 그리고 친정 엄마로부터 친정 아버지 큰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양반가였으니까 얼마나 권위를 행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대모험의 시대를 시작한 거죠. 시댁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댁에 가서 할 일은 뭡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댁 살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선시대에서 살림경제지란 말이 있죠. 조선시대에는 경제란 말이 별로 없었잖아요. 살림이. 그 말은 뭐냐면 농공행상 이런 게 농공행상 이런 게 있잖아요. 남자는 관리 이런 거잖아요.
생산적 주체자가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여자가 생산의 주체자였어요. 물론 남자도 생산 주체자였죠. 그건 부인할 건 없고요. 여자가 살림을 하는 주체자가 됐거든요. 살림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살림살이를 가져가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혹은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어떻게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를 강한 어떤 그 트레이닝 코스를 밟는 거죠. 똑같죠? 시어머니도 여자고 며느리도 여자고.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그전에 시어머니도 그랬고 그저 시어머니 며느리였어요. 한 집안에 그 시댁에는 같은 성씨 남자가 같은 성씨인데 유일하게 다른 성씨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죠. 그러니까 다른 성씨로 동질감이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다른 성씨 동질감인 이 며느리가 시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어마무시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하고 결혼한 후 혼례를 치르고 바로 다음 날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불을 떼야 되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가 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 이제 며느리가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치 그 남자가 군대 들어가서 훈련병에서 훈련 받듯이 여자도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라는 걸 겪잖아요. 그러면 시집살이를 겪지만 조선시대는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기도 없었잖아요. 수돗물도 없었잖아요. 그 모든 영역은 살림의 영역이었거든요. 여자의 영역이었거든요. 남자들이 개입하지 않은 영역이었죠.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그게 바로 시집살이한 여자의 말입니다. 미운정이 어디 있어요? 고운정만 있지. 미운정, 고운정으로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 이야기할 때 마음 근육이라고 그런가요? 이 힘든 인생을 살면서 내면에 근육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시집간 여자는 마음 근육 생긴 겁니다. 그 마음 근육이 고단한 인생길이 고단하게만 여겨지지 않은 매우 강한 기쁨으로 바뀐 거죠. 그 깨달음이거든요. 조선시대 남자들은 담배 피고 긴 있잖아요. 끼고 농사철에 농사를 지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조금 여자보다 쉽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밥상 같은 것도 차버리고 술에 쪼들어 살고 오입질도 하고 그런 형편없는 그 상황에 여자는 집을 지켰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저는 63년생 61살이니까 여자가 그 고단한 거 다 가운데 자리 잡고 집을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자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여자가 그 고단한 당연히 여자는 나갔죠. 집 나갔어요. 이혼을 해도 아이를 여자가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남자가 키우는 게 많았거든. 그만큼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시대는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여자의 나라였을까요? 남자의 나라였을까요? 남자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곰방대에 담배 피는 그런 시대였고, 여자는 시집자리를 거쳐서 마음꾼이 커졌고 고단한 삶 속에서 깨닫게 됐어. 그 깨달음으로써 가족을 이끌어갔죠. 주인으로. 그러니 여자는 강했습니다. 남자는 약했어요. 자, 남자가 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조선사회가 남존 여비였잖아요. 남자를 존중하면서 여자를 비로했으니까. 그럴수록 여자들은 살아남았죠. 그 힘든 여건을 살아남은 게 여자니까요.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의 무방비적인 어떤 존경과 무방비적 권한을 남자를 최고로 여긴 그 남자들은 매우 약해졌죠. 조선시대는 가족 중심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국가가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았으니까요. 국가는 가족으로부터 세금을 뜯어갈 따름이지 국가가 공공이 어떤 사람의 먹고 사는 생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가족이 중심 먹고 살았습니다. 여자는 옷을 만들고 밥을 하고 물을 기르며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단한 삶을 사는 여자들이 마음의 근육이 생겼고 그 마음의 근육이 생긴 여자들이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안주인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당연히 안주인이었으니까 주역에서 부여하는 안쪽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 주역에서 부여하는 의무 자리를 차고 있었으니까 여자들은 마음 근육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깨닫고 어떤 상황 판단하고 그 고단한 인생길을 살지 않았으면 다 굶어 죽었죠. 여자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자가 시집살이를 통해서 주인 인생 여자가 되었다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여자가 된 겁니다. 깨달음의 여자는 고단한 인생을 겪으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머리가 뻥 터져버린 거죠. 체득 독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웃고 그래서 여자는 가족에서 모든 남자 여자를 껴안으면서 가족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된 거죠. 할머니는 가족의 중심축에 있었어요. 그래서 늙을 때 효도를 받은 거죠. 요즘은 늙으면 요양원을 가죠. 효도란 말을 꺼내줄 수 없죠. 왜냐하면 요즘 사회는 남자 여자 똑같이 편안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사회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도 주인도 아니고 깨달은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없으면 편하게는 살았다고 하나 주인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요. 그것은 뭐죠? 삶이 현대는 편한 사람 중심으로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죠. 조선시대는 깨달음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산 결과는 모두가 양로원, 요양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는 어디에 함부로 범합니까? 살림을 한 여자가 할머니가 돼서 최고의 가족의 최고 위에 올라간 겁니다. 여왕자리죠.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식들, 남자 자식 모든 그
시집살이를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근육이 생긴 그 여자 밑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자는 죽을 때까지 호령을 하다 죽어갑니다. 존경을 받는 거죠. 시집살이를 통해서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먹여 살렸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왕 자리에 올랐고 모든 자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이게 조선시대 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남자 여자는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n분의 1을 합니다. 평등한 사회입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없고 시집살이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습니다. 흘러가는 거죠. 그 결과치는 다시 말했지만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외롭게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힘들게 살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인간다운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사람스러운 그렇게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존경받는 여자, 존경받는 할머니, 그리고 존경받는 어르신, 우리는 찾아볼 길이 없잖아요. 슬프게도.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 개인으로 사는 거니까요. 관계적 relationship, 관계적 어떠한 힘 이런 게 없잖아요. 가족 관계도 뭣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만 살다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웃을 일도 없죠. 왜? 주인이 없으니까. 조선시대 시집살이를 통해서 미운 종, 고운 종을 살았던 그 여자는 주인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인 그 여자는 없지만 정성을 다한 상을 차려서 손님을 기분 좋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편리의 성이기 때문에 밖에 가서 식당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그 없는 살림이랑 정성을 다해서 차려둔 그러한 주인의 대접과 식당에 가서 그냥 밥을 사주는 대접 차이는 큽니다. 우러운영은 TV입니다. 우리는 사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너무 재미없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존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점점점 더 AI가 나오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위기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인간이 살 공간은 조선시대에 사람이 살 공간은 유일무이하게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이었어요. 그곳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집살이를 통해서 강인한 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었고 강인한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주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돈, 부자, 먹고 사는 일, 좀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위대한 깨달은 여자들이 모든 가족에 한 분씩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미운정, 고운정을 통해서 깨달은 여자들은 가족 모두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강한 가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었고 그 중심에서 기꺼이 가족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 시집살이 여자가 주인인 깨달은 여자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었고 집도 크고 아파트고 살지만 국에서 사는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손님 대접하고 따뜻한 그러한 어떠한 주인도 존경받는 사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